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전번 시간에 대표적인 여성암이죠. 유방암에 대해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이 유방암과 아주 유사한 남성암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정윤주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암의병원 정윤주입니다. 유방암과 유사점이 많은 남성암, 바로 전립선암인데요. 최근 들어 부쩍 관련 문의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시죠. 자, 여성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은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번 기회에 전립선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전립선은요, 방광 바로 아래 골반각 내 중앙 깊숙이 위치해서요, 방광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고요. 호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죠. 정액의 대략 30% 정도를 공급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자의 영양분과 액체 물질을 공급하는 장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립선에 암세포가 자란 것이 바로 전립선암이죠. 그럼 전립선암은 어떤 분들에게 주로 생길까요? 2015년 통계에서 보면 전립선암 환자가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1만 2천여 명, 최근인 2022년에는 2만 1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유암 다음으로 발생자 수가 많은 암으로 집계될 정도로 현재까지도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는 암종인데요. 이런 결과라면 아무래도 고령화와 연관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암종도 나이가 들수록 점차 유병률이 증가하지만 특히 전립선암은 나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죠. 고령화 외에도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 특히 육식 위주 식생활 같은 경우, 그리고 가족력 등이 관련이 있고요. 드물게는 브라카나 헉스B13과 같은 유전자 변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하면은 중장년층에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교과서적으로는 두 개의 질환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60대에는 60에서 70%,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남성에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죠. 비대증은 호르몬 영향 때문에 조직이 그냥 커지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전립선암은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두 질환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다만 전립선암도 종양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문제 등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 비대증으로 오진되어 비대증을 치료를 하다가 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남성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비대증을 가진 상태에서 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증상은 어떤가요?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비슷해서 초기에는 감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이다 보니까 비대증이나 종양이 생기게 되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류감이 심해지면서 야간요가 빈번해지고 심하면 요도가 막히는 증상이 생깁니다. 암이 요도나 방광내로 진전되면 그 부위 출혈이 발생해서 육안으로 혈류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전립선암의 경우 림프절이나 뼈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다 보니 뼈로 전이되면 몸이 쑤시고 허리가 계속 아픈 증상, 특히 야간통이 심해지고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체포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그 부위 종청이나 통증, 그리고 주변 혈액순환을 막아 하지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아주 흔하고 더구나 최근 급격히 유병률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이 조기 검진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사실 여타 암종들처럼 조기에는 증상도 없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을 권하는데요. 전립선의 위치상 몸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문으로 손을 넣어 직장 전면에 위치한 전립선을 바로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그리고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PSA 검사, 즉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을 혈액검사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종양 표지자 검사로 PSA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PSA 수치는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PSA 검사 수치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의 염증 시에도 상승해서 암 진행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PSA 검사에 대한 미국의 예방의학적인 권고안은 검사를 가능하면 최소화하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70세 이상은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을, 55세에서 70세는 환자와 충분한 상의 후에 이득과 손실을 파악해서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령에서는 암이 진단되더라도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을 통한 수술이 큰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 활동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제나 혹은 특정 탈모 치료제를 쓰시는 경우라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전립선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로봇 수술과 같은 외과진 처치나 최 방사선 조사 또는 근접 치료라고 해서 종양이 위치해 있는 부위에 동위원소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중요한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도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것이 있는데요. 전립선암의 특징적인 치료 기법으로 적극적 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고령인분이 많아서 전립선암과는 무관하게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저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만 하면서 종양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를 적극적 감시라고 합니다. 여타 다른 암들과는 달리 치료를 하지 않고 감시만 해도 되는 환자군이 있다는 것이 전립선암의 큰 특징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면역 치료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 진행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보통 전립선암 스스로 치료하는 관련 항암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이가 명백한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항호르몬 치료, 의학적 용어로 거세 치료를 하는데요. 이 거세 치료 후에는 남성 호르몬 억제로 여성화가 진행되어 근육 소실과 뼈 약화가 심화되게 되므로 근력 운동과 뼈 건강에 유의합니다. 거기다 전체 암종 중에서도 전립선암은 뼈 진리가 잘 되는 암이거든요. 따라서 수술을 하든 적극적인 감시를 선택하든 전립선암에서는 면역 치료, 특히 근무력증 치료와 비타민 D, 칼슘제 등 뼈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더욱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